보증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증 설정은 이제 보험 드는 걸 말한다 그랬죠? 보험은 언제까지 든다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 왜냐하면 업무 시작하면 사고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라 그랬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까지 보험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분사무소 설치 내릴 때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가장 먼저 보증 설정 금액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 절차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금액부터 들어갈게요. 머리 굴려보세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는 보험 얼마 들어야 될까요? 4억입니다. 이상이죠. 많이 드는 건 관계 없어요.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분사무소마다 얼마 추가?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 근데 법인은 우리가 분사무소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특수법인도 있죠? 특수법인 보험 얼마 들어야 될까요? 특수법인은 뭐 지역농협도 있고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많죠? 여기는 보험 얼마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돼요? 얼마? 지역농협은? 그럼 나머지는? 3억? 4억? 지금은 다 2천이야 이제. 작년에는 농협만 1,000만 원 있고 나머지 2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2천만 원. 이제 다 2천만 원으로 이제 2천만 원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작년하고 바뀐 거예요. 자, 공부하기 더 편해졌잖아요. 그냥 2천만 원이니까 특수법인. 그죠? 특수법인은 그냥 2천만 원이니까 편해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개인들은 얼마 들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인은 중개인은 2억 원 이상. 중개인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얼마? 2억 원 이상. 자,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 금액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딱 2배로 오른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 드는 방법 3가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울 보증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료 냈고 보험 드는 거. 자, 공제조합이라고 있어 없어요? 이건 어디서 운영해?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운영한 공탁이 있어요. 그러면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하면 돼요. 이 둘은 보험료 내면 돼요. 이건 공제료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험 들고 이것은 돈을 맡겨야 돼요. 공탁이라는 것은 돈을 4억 보험 들어가면 4억 맡기고 2억 보험 들어가면 2억을 맡기는 걸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셋 중 하나 아무거나 가입을 하면 돼요. 나중에 뭘 가입하고 싶어요? 보증보험? 왜? 그냥? 그냥. 그렇죠? 자, 아무거나 알아서 가입하면 되고. 그럼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뭐가 나와요? 증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어도 마찬가지 증서 나오잖아요. 그럼 원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본은 게시를 해야 돼요. 사무실에 등록증, 자격증, 보증 설정 증명서류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신고하러 갈 때는 뭘 제출해야 돼? 사본 제출하면 돼요. 사본. 여러분들은 이게 남양주 시장한테 보험 들었다고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공제 가입하면 뭐가 나와요? 공제 증서가 나오잖아요. 사본. 공탁 가입하면 뭐가 나와요? 공탁 증서가 나와요. 이것도 뭐다? 사본. 이걸 증빙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증빙서를 갖춰서 등록관청 즉 남양주 시장에다가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도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어 없어? 어떤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험 들었다고 통보해주면 생략할 수 있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173페이지 일단 보증 설정 시기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증 설정 시기. 첫째 줄에다 언제까지 보증 설정을 해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이 단어. 억지로 안 넣어도 되잖아요. 업무 시작하면 이제 사고 터지면 안 되니까 그 전까지 보험 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분사무소, 법인 후 분사무소는 언제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이것은 업무 개시 전이 아니에요. 분사무소를 낼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까지 설정을 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몇 줄 보세요. 보증 설정 방법, 보증보험을 공제, 공탁 방법이 있다. 셋 중 하나 보험 들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방법은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줄만 몇 줄 보세요. 자, 뒷페 넘기세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게 되면 보증 설정 금액 나와 있죠. 자, 법인 아닌 개공. 법인 아닌 개공은 누구를 말해요? 이걸 말하죠. 공인 중개사인 경우 중개인 이 둘을 말하죠. 이 둘은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두 번째 줄 2억 원 이상. 자, 니은 법인 개공은 첫째 줄 얼마 이상? 4억 이상. 몇 줄? 분사무소는 얼마 이상? 2억 추가 설정. 나와 있어요? 디귿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가로 안에 무슨 법인? 그러면 두 번째 얼마 이상? 2천. 이건 이제 지역 너비가 안 나눠져요. 그냥 특수법인은 무조건 2천만 원이야. 그 전에는 규정이 없어갖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똑같이 2천만 원입니다. 특수법인은 무조건 2천. 공부하기 더 편해졌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증 설정 신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즉부터 먼저 적으세요. 보증을 설정한 후 증빙서를 갖춰 등록한 채 신고 동그라미. 이게 이제 보험 신고다 이 말이에요. 이거요. 이게 증빙서거든요. 증서 4번이 증빙서요. 이걸 갖춰서 보증 설정 신고를 하라.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신고 동그라미 있어요? 이거 보험 신고를 말한 거예요. 근데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 후단. 다만 몇 줄 보세요. 다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 즉 보증기관에서 보증사실을 등록한 직접 뭐하면 통보 동그라미.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되게 쉽죠? 눈물 나오려고 그러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제목만 읽어보실래요? 보증 변경 재설정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자, 칠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보증보험에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공제로 바꾸고 싶어 해요.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공제로 바꾸고 싶어 해요. 가능하겠어요?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다가 6개월 만에 공제 조합으로 바꾸고 싶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제를 새로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공제 증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4번. 갖추고 변경 신고서 갖춰서 등록관청에 변경 신고하면 돼요. 그럼 이때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변경할 때 절차는 같죠? 그럼 이제 추가로 공부할 것은 이거 하나요. 언제까지 변경 설정 신고해야 되냐?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언제까지 변경 설정 신고를 해야 될까? 자, 좀 배우신 분들 여기 생각이 잘 안 나죠? 그 문구가. 그래, 이게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지문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문구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근데 수험생 이걸 잘 못 외워. 금방 잊어먹어.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뜻이 뭐냐면 보증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일정 계약을 했다 6개월 만에 지금 바꾼 거잖아요. 먼저 해지하고 가입하면 보험이 끊겨버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공제를 먼저 가입하고 해지를 하라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게 진짜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 신고를 하면 돼요. 이 문구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이어져 수험생들이. 한 바퀴 들어오면 또 잊어먹고 두 바퀴 들어오면 또 잊어먹고 세 바퀴 돌아오면 또 잊어먹고 네 바퀴 정도 돼야지 이제 기억을 하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어요.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는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단어 있어 없어? 그 단어 동그라미.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단어 이 문구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이 말은 먼저 가입하고 해지하라 이 말이에요. 해지하고 가입하라가 아니라 먼저 뭐하고 가입하고 나서 해지를 하라. 그래 안 끊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2번 제목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재설정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거든요. 보증보험 몇 년 계약을 했어? 그럼 여기도 1년 다 돼가 안 돼가? 다 돼가죠. 여기도 다 돼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끊겨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이거든요.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일이라 그래요. 전이라 말 쓰지 않고 만료일. 예를 들어서 오늘 24시에 만료하면 오늘까지 보험 들면 끊겨 안 끊겨? 아니, 오늘 24시에 만료되면 오늘까지 보험 들면 끊겨 안 끊겨? 그래, 이게 만료일까지 재설정 신고. 자, 이건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입니다. 기간 만료.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만료일까지 중간에 바뀐 것은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두 단어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거 자꾸 잊어먹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 이 단어 동그라미. 그 두 단어를 외워봐. 중간에 바뀐 것은 효력 있는 기간 전. 만료라는 재설정은 만료일.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로 내려갑니다. 보증 관련 설명 교부. 이게 자주 틀려요. 별표 쳐보세요. 이게 자주 틀린데, 자,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하고 동그라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 설명이죠. 그러면 그 뭘 설명해야 되냐? 그 뒷페이지에 나오면 보장 금액 4억이냐 2억이냐,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 소재지, 보장 기간 몇 년 보험 들었냐, 이것을 설명하고 나서 보험 증서를 양쪽에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자주 틀리냐면 여기서 이 다시 앞쪽으로 넣으면 두 줄 있잖아요. 두 줄 중에서 시험 나올 같은 단어 찾아봐요. 예? 설명하고는 말고, 그건 아까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거 빼고, 완성된 때 이거 동그라미. 왜 이게 자주 틀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 설명 배웠어 안 배웠어? 확인 설명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라 그랬죠. 아, 그래서 안 그래서? 근데 보험 설명은 완성된 때입니다. 보험 설명은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이 아니라. 그래서 자주 헷갈리고, 또 아까 확인 설명은 치드 그레이만 한다고 오늘 배웠죠. 근데 보험 설명은 거래 당사자, 완성된 때 옆에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이게 쌍방이라는 뜻이에요. 쌍방이라고 적으세요. 이게 보험 설명 양쪽에다 해야 돼. 양쪽에다. 매도인에게도 보험 얼마 들었다, 몇 년 보험 들었다 설명하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아까 배운 확인 설명은 치드 그레인, 보험 설명은 양쪽 다.
쌍방. 그리고 아까 설명은 완성되기 전. 여기서 보험 설명 완성된 때. 그래서 자꾸 흔들려 이게. 예, 그렇지. 그리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정지 아니에요. 그 옆에다 적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다.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자주 틀린다. 알고 있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자, TPN 넘어갔어요. 자, 양가로 6번을 보시게 되면 공탁금 해수 제한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있어서 개공이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사망부터 3년 이내에는 해소할 수 없다. 자, 공탁은 돈을 맡긴 거죠. 그럼 폐업 사망부터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어? 왜? 그죠? 이제 폐업하고 돈 찾아가 버렸는데 나중에 사고를 알아. 처음에는 계약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사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 수도 있어 없어? 근데 돈을 다 찾아가 버리면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어? 3년. 그래서 이제 그 3년이라는 단어하고 폐업 사망 시 공탁금은 임의적으로 못 찾아간다. 이 지문 한 줄 읽어 놓으세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번은 이제 판서를 해 볼게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손해 입증은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손해 입증 책임. 피해자가 한다 그랬잖아요. 자. 피해 의뢰인 쪽에서 손해 입증을 해야 돼요. 아까 2억 2천 발생했다 그랬죠? 그럼 누구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개공. 그럼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근데 개공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급 청구 들어가요. 보험회사에다가. 그럼 이때 구비 서류가 뭐냐? 둘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 제출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2억 2천 발생했다. 손해배상 해달라 하니까 개공이 그러면 2억에 합의 보자. 그럼 합의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보통 개공이 합의를 안 해주면 나 몰라라 해볼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 걸어야 안 가요? 그러면 판결서가 나와 안 나와? 나와. 4번.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그러면 이 중 하나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얼마를 지급할까요?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왜냐면 보험 2억 들었는데 3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 개공은 전액이지만 보증 기관인 그러면 보증 설정 한도 내가 맞아. 이해됐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공은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럼 보험계약은 해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보험 들어야 돼.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험 들게 돼 있거든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 자,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입입니다. 해지됐으니까 다시 가입이지. 다시 가입 또는 재설정 같은 말이에요. 공탁은 보존. 공탁은 채워 넣는 걸 보존이란 말을 써요. 채워 넣는 걸 뭐라고 한다? 보존. 어차피 맡긴 돈에서 배상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급했던 것만큼 채워 넣어요? 부족했던 만큼? 부족한 만큼. 이 부족하고 지급액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액만큼 보존을 하도록 돼 있다. 자,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 공탁은 뭐다? 보전.
부족액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지급액, 부족액.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7번. 7번에서 동그라미 1번 보증금 지급 청구 시 첨부 서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 줄 의뢰인과 개공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사본,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이런 것을 첨부해서 청구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한 번 정도 봐주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지급 금액 주어 동그라미 보증기관은 동그라미 보증기간은 개공과 연대에서 보증 설정 금액 한도로 보증 설정 금액 한도로 재산상 손해에서 보증금 지급 책임을 진다. 보증 설정 금액 한도로 이 지문 있어 없어요? 있죠. 보증기간은 그래요. 근데 개공은 개공 동그라미 보증 설정 초과하는 손해 입은 개공은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제 나머지는 개공에게 청구해서 받아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재가입 보존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 손해 며칠 이내 15일 이내 밑줄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동그라미 공탁은 지급액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부족액 보존 동그라미 부족하게 된 금액 밑줄 긋고 그 밑에다 지급액 X라고 적으세요. 지급액을 보존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부족한 만큼 부족한 만큼 부족한 만큼 체크하셨어요? 자, 그리고 구상권 동그라미 4번 아까 뭐라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고 개공에게 갚으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상권 두 줄 밑줄 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밑줄 그어놨어요? 그어놨어 안 그어놨어? 그어놨죠. 그리고 이제 그 소멸시효가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줄 이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말해요. 보험금은 3년이에요. 3년.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부터 몇 년? 3년. 근데 공제는 지금 2년으로 규정돼 있어요. 협회 공제 약관에서는. 근데 이게 상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3년. 이렇게 일단 공부하세요. 제재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할게요. 보험 파트. 이 보험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한 문제 나올 거라고. 근데 의외로 시험이 자주 나와요. 여기도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거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또 한 문제를 마치고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179페이지 보면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있어요 없어요? 이건 생략할게요. 이것은 뭐 그렇게 간혹가다 나오는데 이것은 2순환 때 봐드릴게요. 6절 보세요. 금지행위. 이 금지행위는 매년 출제가 되고 우리 과목에서도 중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이제 결격사유랄지 금지행위랄지 겸업이랄지 이런 것은 이제 매년 나온 단원이거든요. 빠진 적 없이.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를 또 오늘 집중 또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근데 금지행위 내용 182페이지 6절 보고 있어요? 색깔 있는 부분 봐보세요. 조문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게 많은 거예요, 조문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분석을 해 들어갈 건데, 자, 일단은 금지행위는 그 몇 조라고 나왔어요? 법 33조 1항이 있고 밑에 2항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는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법 33조 1항이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거예요. 1항하고 법 33조 2항 금지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1항 금지 행위가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데 이건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개공 등에게. 개공이 아니라 개공 등 보조원에게도 적용돼요. 근데 2항은 주로 누구에게 적용돼요?
일반인.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데 주로 이제 일반인 생각하면 돼요. 근데 1항은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정반대죠 지금. 자, 그래서 일단은 이 33조 1항은 개공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건 주로 일반인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1항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 적용 대상 나와 있어요. 182페이지. 밑줄로 한번 가볼게요. 적용 대상 양가로 2번 밑줄 보세요. 마지막 제줄. 중개사법 33조 1항 금지 행위는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개공 등 동그라미. 이 등이란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임원사원 다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쳤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내려갑니다. 33조 2항 금지 행위 밑줄 보세요. 자, 양가로 3번 33조 2항 금지 행위는 세 번째 줄 아파트 단지 주민, 지역, 커뮤니티 등 일반인 또는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금지 행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항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할 거 1항이거든요. 1항이 이제 개공 등,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들이 하면 안 되니까 1항을 주로 공부할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몇 가지가 있냐면 꽤 많죠. 자, 먼저 두 문자를 한번 해볼게요.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가 나오고, 무등록 업자하고 협조 무가 나오고, 보수 실비 초과해서 받으면 걸려 들어가요. 보가 나오고, 보수해서 보가 나오고,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보가 나오고, 또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못하게 돼 있거든요. 투기 조장 못하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구성을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게 1항 전부요. 별것도 없죠. 매무보고 관직상투 시당 그러면 끝. 그렇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저 내용이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직 생각 안 나죠. 자, 그러면 위에 이것은 몇 년하고 몇 년이냐? 1년하고 1천. 밑에는 3년하고 3천. 징역 벌금입니다. 그리고 2항은 전부 다 개공 업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이건 개공 업무를 방해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문자로 하면 이건 방이 되는 거거든요. 방. 이건 이제 다 이게 3년하고 3천이에요.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매무 보고만 1년짜리고 나머지 다 3년하고 3천이에요. 징역 벌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행정처분인데 복잡하니까 일단 서서히 하기라고. 일단 이제 내용 하나씩 분석하러 들어갈 겁니다. 내용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매가 뭔가 이거. 자, 여러분들 그 183페이지 양가로 1번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행위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네모 안에 쳐진 게 법 조문이에요.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중개 대상 매매를 업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하라 하지 말라? 그럼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러면 개공이 이건 중개를 하라는 거죠. 뭐 한다? 남에게 소개를 해줘야 되지 개공이 직접 사고 대팔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고 대팔고 하면 걸린다 이 말이야. 중개를 해야지. 그러면 자동차를 개공이 사들였다. 걸려 안 걸려?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원리가 그거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매매란 건 사고 팔고, 업이란 것은 한 번이요 여러 번이요? 여러 번. 자, 그러면 칠판 봐봐요.
이 사람이 주택도 건축물 중에 하나니까 팔려고 내놓은 것을 파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은 뭐요? 딱 샀어요. 한 번 사들였어요. 한 번 사들이면 금지행위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왜? 한 번이니까. 근데 계속 사고 되팔고 하면 금지행위로 걸려 안 걸려? 걸려. 업이란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성, 반복성 기억나요? 그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그러니까 개공이 자기가 살 집 한 번 사면 괜찮아요. 금지행위 안 걸려. 근데 사고 되팔고 하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매매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이것하고 이제 구별을 할 거 있잖아요. 재판 봐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이 주택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개공에게. 근데 개공이 마음에 드니까 자기가 직접 사들였어요. 한 번. 그럼 이건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요? 이건 금지행위로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첨. 걸려? 어디 걸려? 네, 직접 거래 걸려. 여기 걸려요. 직접 관직에서 지금. 그러면 위에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거 한 번에도 직접 거래인데 그 벌칙도 몇 년이에요? 3년하고 3천이잖아요. 그럼 위에는 한 번 하면 죄도 아니고 여러 번 하고 1년하고 1천이잖아요. 근데 밑에는 한 번만 해도 3년하고 3천이야. 직접 거래 걸려 들어간 거. 차이가 뭐예요? 의뢰인. 이게 차이예요. 이것은 의뢰가 들어온 것을 사들인 것은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로 걸려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의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공 찾아가서 의뢰를 맡겼어 안 맡겼어? 안 맡긴 거예요. 1번은 그러니까 의뢰인이 아닌 사람하고 한 것은 한 번 하면 괜찮고 계속하면 걸린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 지금 우리가 1번 공부하고 있죠. 1번은 항상 의뢰인이 아닌 자란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가 돼서 3년하고 3천이니까. 됐어요? 의뢰인이 아닌 자고 하면 한 번 하면 괜찮고 여러 번 하면 1년하고 1천. 의뢰인하고 하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다 직접 거래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여기서 매매를 업으로 한 게 금지되죠. 그럼 임대를 업으로 하면 금지 행위다 아니다? 임대를 업으로 하면 금지 행위다 아니다? 왜 대답 안 해? 아니요? 여기도 아니야? 강력 주장하십니까? 왜? 매매업은 금지행위로 여기 임대업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지행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운 거 기억나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야 돼.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운 거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법인이 임대업은 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그건 금지행위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겸업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근데 개인 개공들은 임대업을 할 수 있어 없어? 왜? 겸업이 자유로니까. 만약에 금지행위가 되면 그것도 개인들도 못하지. 개공 등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대업은 금지행위는 아니에요. 법인이 못한 것은 겸업 때문에 못한 것이지 금지행위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개인 개공들은 임대업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매매업 금지 대상물 첫째 줄 후단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금지된다. 그리고 자동차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계속 사들여도 안 걸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동그라미 2번 첫째 의뢰인이 아닌 자와 매대 1회 그것은 매매를 한 행위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 왜? 한 번이니까. 그죠? 근데 누구하고 1회 의뢰인과 1회 하면 무슨 거래에 해당된다? 그 33이라고 적어. 직접 거래 밑에다가 33. 이건 벌칙도 이제 3년하고 3천이에요.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 후단 임대업하고 분양 대행업 나옵니다. 이건 금지 행위가 아니다. 겸업 가능해요. 임대하고 분양 대행업은 금지 행위가 아니다. 체크해 놨어요? 예.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자, 거기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무등록업 중개업자와 무슨 행위? 거래 행위.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해서 협조 행위 그러거든요. 협조한 행위. 근데 그 박스를 읽으세요. 박스가 법 조문이에요. 그 박스를 줄여놓은 것이 무등록업자와 협조 행위예요. 박스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줄인 걸 공부한 게 아니라 그 법 조문을 자꾸 읽어놓고 줄인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법 조문에 뭐였어요? 개공 등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걸 줄이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줄인 것이 무등록 중개업자고 거기 거래 행위 또는 협조 행위 그럽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 봐보세요. 이 사람이 A란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했어. 그럼 무등록업자란 것은 등록이 된 사람이요, 안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의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 개공에게 가부 매물을 소개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B 개공은 누구로부터 지금 가부 매물을 소개받은 거예요? A로부터 소개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금지행위 걸리냐 이거예요. 지금 이 정황이 걸려 안 걸려? 무등록업자로부터 소개받은 B가 금지행위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지문은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여기 걸려 안 걸려? 왜 안 걸려? 좋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것을 뭐 하면서 알고 의뢰받으면 금지 행위로 걸려 들어가.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차. 됐어요? 그죠? 됐어요? 근데 모르고 의뢰받으면 A가 무등록한 것을 모르고 의뢰받으면 금지 행위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이건 금지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알고 이거 알면서 의뢰받았어야만이 금지 행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혹시 A가 무등록한 걸 알고 의뢰받았더라도 걸리면 뭐라 그래? 몰랐다고 해야 돼. 저분이 난 개공인지 알았다 그래야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여기까지 알고 의뢰받았을 때만 금지 행위. 그러면 이제 제재. 이게 1년하고 1천이잖아요. 이게 1년하고 1천이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하고 몇 년? 무등록업자 본인은. 우리가 이 앞지에 무등록 중개업자 배웠잖아요. 징역벌금. 당첨 앞으로 왔으니까 자 강력 주장하십니까? 그래 3년하고 3천. 이분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고 이분이 1년하고 1천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란 것은 무등록업자를 말한 게 아니라 무등록업자와 협조한 개공을 말한 거야. 이 두 문자 한 개네. 두 문자 한 개. 여기서 무란 것은 무등록업자를 말한 게 아니라 무등록업자 협조한 개공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3년하고 3천, 협조한 개공은 1년하고 1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밑줄 볼게요. 뒤에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번호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무등록업자를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받아야 한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알면서 키포인트. 그럼 모르고 의뢰받으면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양가로 3번. 박스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제목 말고 밑에 박스. 자,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사례, 증여, 어떤 명목으로 법정 중개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검토를 받은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줄이면 이제 이거죠. 또는 실비를 뭐 했다? 초과해서 검토를 받고 그의 사례, 증여, 어떤 명목으로 검토를 받으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 더 받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으면 걸려 안 걸려? 걸리죠. 보수 초과죠. 그럼 실비가 이제 교통비 이런 게 70만 원 들었는데 80만 원 더 받아도 걸려 안 걸려? 걸려. 이제 보수하고 실비는 별도로 170만 원 받은 건 적법이고 더 받으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됐어요? 그럼 이제 더 걸린다니까 자동차 한 대를 더 받았어. 100만 원 보수 받고 자동차 한 대를 더 받았어. 걸려 안 걸려? 어디 걸려? 금품. 사례 중에 없다면 금품이 걸려 들어가요. 그러면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더 받으면 걸려 안 걸려? 어디 들어가? 금품. 골동품 더 받으면 걸리죠.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 실비를 더 받으라 받지 말라. 그러면 합의해서 더 받으면. 그러니까 원래 법정 보수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주겠다. 준다 그랬는데 누가 마다래? 더 받았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합의해서 더 받아. 그러면 더 받았다가 다음 날 돌려줬어. 더 받은 거.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걸려줬어. 안 걸리고 여기는 걸리고 누가 결론 내려줄까? 여기 돌려줬을 때 더 받았다 돌려줬을 때 걸리냐 이 말이야. 걸릴 것 같아? 그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더 받았다가 돌려줘도 걸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려. 그러니까 더 받으면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이 말이야.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으면 안 돼.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 제목이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범위 있어요 없어요? 자, 네 번째 줄 밑줄부터 또 한 부터 찾았어요? 초과 수수가 금지된 금품은 현금 동그라미, 보석이 나왔네. 보석 동그라미, 미술품 동그라미, 자동차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가 포함이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쪽에서 분양 대행 보수, 상담에 대한 보수, 권리금 이 세 가지. 자, 분양 대행 상담은 겸업이죠. 그럼 우리가 이 앞뒤에 겸업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합의한 보수라 그랬죠. 그럼 합의만 이루어지면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도 안 걸린다고 했어 안 했어? 이건 초과보수에 안 걸려. 왜? 중개업이 아니다. 권리금 또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20% 받아 먹어도 안 걸려요. 이해됐어요? 그 말입니다. 그 정도만 밑줄 보세요.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상식으로 읽어 두세요. 자, 그다음에 4번로 내려갑니다. 오른쪽. 자,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른쪽 쭉 내려가 보세요. 4번. 찾았어요? 자, 그 법 조문 읽으세요. 박스. 그랬죠. 자, 칠판 봐보세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밖의 방법입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다? 거르치게 하는 행위.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럼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해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요.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해 중개 대상물은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의뢰했다라면 이게 당해 중개 대상물. 건축물 의뢰했다면 건축물이 당해 중개 대상물. 됐어요? 그럼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매수인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 그럼 아까 우리가 확인 설명사항 대충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이게 다 중요사항이 돼요. 아까 확인 설명사항 한두 가지만 적어보면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매수인에게 설명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랐어요? 하라 그랬죠. 그걸 기본적 사항이라고 기억나? 그거 속이지 말라 이 말이야. 기본적 사항. 면적으로 속여서 중개하지 말라. 걸려 들어갑니다. 1년하고 1천이요. 그럼 아까 우리가 권리관계 설명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권리관계 저당 잡혀있는데 안 잡혀있다. 이거 속여버리면 걸려 들어가. 1년하고 1천. 그 다음에 아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사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가죠. 개발제한구역인데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아니다. 이런 것을 속여서 중개하면 걸린다. 됐어요? 자, 이런 중요 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이란 말이 뭐예요? 속이는 방법을 말하죠. 이 속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적극적으로 속이는 방법을 자기 방법. 자, 이것은 말로써 거짓말을 한다 할지 서류를 위조를 한다 할지. 이해됐어요? 부자기 방법으로 속였다. 그럼 이건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도 속이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어요? 고의성이 있는 거죠.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줘. 모른 채 한 것도 걸려 들어가요.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거고, 이건 하자를 알고 모른 채 한 거, 이거 걸려 들어가요. 면적이 부족한 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속이든 이렇게 속이든 다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여갖고 의뢰인 샀는데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금지니까요, 발생하지 않아도 금지니까요. 이게 대답하네. 손해가 발생해야만이 금지니까 속아가지고 사가지고 아니면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로 처벌받을까? 자체만으로 처벌받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뭐까지 해야 돼? 이건 별개의 문제고 금지행위 성립에는 거짓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걸려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 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많이 속이게 될 거예요. 아니 판례가 이 판례가 많아요. 이거 이 다 판례가 많은데 이 판례가 엄청 많거든요. 거짓말한 거 그렇게 많이 한다는 소리죠. 왜? 그래야지 거리가 하나라도 성사시키니까.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거기 186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고 있어요? 중개 대상으로 거래사항의 중요 사항을 밑줄 그어야 돼, 안 그어야 돼? 그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두 번째 줄 후단부터 이러한 사항에는 권리관계 중요 사항으로 보고 있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중요 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무엇과 일치한다? 확인 설명과 일치를 한다. 아까 우리가 확인 설명사항 배웠잖아요. 그래서 권리관계 중요사항, 이용제한 거래 규제 중요사항, 기본적 사항 중요사항 이거 다 중요사항에 들어가요. 이런 걸 속여서 중개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중요사항을 속이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밑줄 그으세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문서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자기적인 방법 동그라미. 이게 이제 문서 동그라미. 문서를 위조한다 할지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속이는 거고.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소송 제기 사실이나 경매 사실을 뭐 했다? 숨기는 부작위 방법 동그라미. 부작위. 이건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소송이 붙어 있는데 모른 척 해버려요. 속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걸려 들어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손해배상 책임 및 사기죄 여부 나와 있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해야만이 금지행위를 했어요? 아니요. 첫째 좀 보시죠. 손해가 발생하여 금지행위가 성립한 것은 아니다.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다. 그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뭐까지 져야 돼? 그러니까 금지행위로도 처벌받고 손해배상도 별개로 져야 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금지행위로만 처벌받고 또 그 외에 형법상 사기죄도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요 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중요 사항이 뭔지 확인 설명사항 이런 걸 속여서 중개하지 말란 소리예요. 자, 그것을
거짓된 언행에서 거.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 있는 증서 오른쪽 페이지 187페이지 양가로 5번. 자, 그 박스 읽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개공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자, 관련 있는 증서란 단어 있어요? 밑줄 보세요. 관련 있는 증서 밑줄 보세요. 거기서 관이 나오는 거예요.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중개 동그라미 매매를 업 동그라미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관이 나와요. 관련 뒤에 관련 있는 증서에서 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있는 증서는 뭐만 해도 걸린다는 거예요. 중개만 해도 걸리고 매매를 뭘로 해도 업으로 해도 걸린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매매 업은 일본에서도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걸리겠죠. 벌칙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개공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중개하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중개하는 게 걸린대. 중개하는 것도 걸린다. 그럼 뭘 중개하면 걸리냐?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하면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것이 관련 있는 증서가 뭔지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할 일이잖아요. 관련 있는 증서가 뭔지 이거 공부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관련 있는 증서 같이 보이지만 관련 증서가 아닌 거 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관련 있는 증서가 뭐고 아닌 게 뭔가. 이해됐어요? 예. 그럼 관련 있는 증서가 뭐냐? 자, 그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입주자 저축 증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에 관련 있는 증서예요. 청약 통장을 말합니다. 청약 통장을 말하는데 이것은 중개를 해도 걸려 들어가요. 3년하고 3천. 사들여도 걸려 들어가요. 3년하고 3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을 해도 걸린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또 뭐라 했어요?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관련 증서예요. 밑줄 그으세요. 그 외에도 많죠. 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등 이런 것은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을 해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 관련 증서가 뭔지를 자꾸 읽어 두셔야 될 거. 또 하나 관련 증서인 것 같은데 관련 증서가 아닌 것들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밑에 네 번째 줄 아파트 분양권하고 뭐라고 나왔어요? 상가 분양 계약서입니다. 이건 판례에서 관련 증서로 보지 않아요. 그럼 관련 증서로 보지 않으니까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분양권은 중개 가능하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중개 대상물이라고 배웠잖아요. 첫째 시간에. 그러면 이걸 계속 사들이면 금쟁이로 걸릴까? 분양권을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금쟁이로 걸리냐고. 걸려 안 걸려? 걸려.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1번에 걸려 1번. 이 입주자 저축 증서를 매매를 업으로 하면 3년하고 3천이고 아파트 분양권은 관련 증서가 아니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계속 사들이면 1년하고 1천. 중개는 가능하고 매매를 업으로 하면 걸린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 상가 분양 계약서하고 아파트 분양권 그것은 중개는 가능하다고 적어 놓으세요. 근데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하고 1천에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주의해 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전혀 무반응이다. 뭔 반응? 무반응.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관련 증서가 뭐고 관련 증서가 아닌 것이 뭔가를 공부를 해주면 돼요. 자, 관련 증서,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정원, 상환 사채 두 가지 일단 기억하세요. 이건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관련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는 가능해요. 근데 계속 사들이면 1년하고 1천 1번 조항에 걸려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 대답하지 말자. 괜히 대답해갖고 나중에 점수 안 나면 창피하다 뭐 이런 논리지. 그죠? 하여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조금만 쉬었다가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 휴식.